1441년 봄 조선입니다. 한 농부가 갈라진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비를 내려주소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만이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양 궁궐입니다. 세종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강우량 다소 적음, 충청도 평령과 비슷, 경상도 약간 적음. 다소 적음이 얼마나 적은 것입니까? 약간 적음은 또 얼마입니까? 세종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경들, 이 보고서를 믿을 수 있는가? 전하, 각 지방에서 올린 공식 보고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비를 내릴 수는 없다. 가뭄을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있다. 충청도 관아입니다. 수령 만석이 아전을 불렀습니다. 올해 비가 적게 온 것 같은데. 예, 날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얼마나? 그건 정확히는. 만석은 붓을 들었습니다. 다소 적음이라고 쓰겠네. 이 정도면 되겠지. 날이 그런데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소 적음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네. 괜히 심각함이라고 썼다가 문책당하면 나만 손해야. 보고서는 그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기도 한 마을입니다. 농부 김서방이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관아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정말 심각합니다. 김서방, 나도 했네. 하지만 뭐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더군. 예전에도 버텼다고. 예전에도 버텼다고요? 지난해도 가뭄이었는데.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모르지. 정확히 얼마나 안 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김서방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어야 아는 건가요? 한양 궁궐입니다. 세종이 신하들을 소집했습니다. 경들, 내가 묻겠다. 올해 비가 얼마나 왔는가? 전하, 평년보다 적게 왔습니다. 얼마나 적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백성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호조판서 이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것을 알아도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종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은 틀렸다. 전하, 비를 오게 할 수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르다. 세종은 일어섰습니다. 정확히 알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 그것이 차이다. 하지만 듣거라. 세종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 누가 더 급한지도 모른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늦는다. 외면한다. 그리고 하늘의 뜻이라는 핑계를 댄다. 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핑계의 시대를 끝내고 싶다. 세종은 장영실을 불렀습니다. 영실아, 비를 재는 기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비를 재는 기구라니요, 전하? 그렇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기구. 장영실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전하, 비를 재면 비가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럼 왜? 세종은 장영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면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지금은 모든 게 모호하다.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숫자가 있으면 달라진다. 세종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숫자를 그렸습니다. 40% 부족하다. 60% 부족하다. 그러면 누가 더 급한지 분명해진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장영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영실아. 예, 전하. 신하들이 반대할 것이다. 책임이 생긴다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이 될 테니. 장영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1441년 가을입니다. 치구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쇠로 만든 원통, 높이 30cm, 그 안에 물의 깊이를 재는 자. 장영실이 치구기를 들고 세종 앞에 섰습니다. 전하, 완성되었습니다. 세종은 치구기를 천천히 들어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한 손에 들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기구가 만들어낼 파장을. 영실아. 예, 전하. 이것은 단순한 기구가 아니다. 세종은 치구기를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이것은 약자의 무기다. 치구기를 전국에 보급하려 하자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상도 관찰사 최판서가 궁궐에 찾아왔습니다. 전하, 이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하다? 예.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괜히 일만 늘어납니다. 비가 올 때마다 재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그것이 경의 일이 아닌가? 하지만 전하, 비를 재도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물었습니다. 경상도에 지난해 가뭄이 들었을 때 경은 뭐라고 보고했는가? 최판서는 당황했습니다. 약간 부족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약간이니까. 하지만 결과는 백성 300명이 굶어 죽었다. 최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바로 그것이다. 세종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다, 몰랐다. 그 편리한 핑계. 세종은 일어섰습니다. 만약 치구기가 있었다면, 평년 대비 60% 감소라고 정확히 보고했다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은 즉각 움직였을 것이다. 그 300명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세종은 신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안다. 책임이 무섭다. 하지만 그것이 경들이 받은 녹봉의 대가다.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구기는 비를 오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외면하지는 못하게 만든다. 세종의 말에 더 이상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1442년 봄입니다. 치구기가 전국에 설치되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광주 3월 2촌 5푼, 충청도 공주 3월 1촌 8푼, 경상도 상주 3월 1촌 2푼. 세종은 작년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경기도 작년 4촌, 올해 2촌 5푼, 38% 감소. 충청도 작년 3촌, 올해 1촌 8푼, 40% 감소. 경상도 작년 2촌 5푼, 올해 1촌 2푼. 세종의 손이 멈췄습니다. 52% 감소.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상도에 구호미를 보내라. 지금 당장. 전하, 하지만 아직 가뭄이 심각하지. 52%가 부족하면 이미 심각하다. 여름을 기다리면 늦는다. 그의 여름입니다. 세종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경상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호미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김서방이 관아에서 받은 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렇게 미리 알았을까요? 아내 김순이가 물었습니다. 치구기래. 비를 재는 기구. 그걸로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는 궁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어. 1443년 여름입니다. 충청도 수령 만석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충청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치국이 기록을 보았습니다. 충청도 6월까지 총 15촌, 작년 같은 기간 30촌. 세종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석을 불러라.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 아직 백성들이 굶지는 아직 안 굶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다. 세종은 치국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비가 작년의 절반밖에 안 왔다. 경은 왜 거짓 보고를 했는가? 만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책이 두려웠습니다. 문책? 제 관할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만석. 세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은 잘못 알고 있다. 문제가 생긴 것을 숨기는 것이 죄다. 문제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전하,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정확히 파악했으니까.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1444년입니다. 3년간의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세종은 천문학자 이순지를 불렀습니다. 이순지, 패턴이 보이는가? 예, 전하. 6월과 7월에 비가 가장 많이 옵니다.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그럼 봄에 비가 적으면 여름도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은 탁자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 재난을 사후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1444년 5월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강우량이 평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세종은 즉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경들, 지난 3년 데이터를 보라. 봄에 적으면 여름도 적다. 신하들이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가을에 재앙이 온다. 전국 창고를 점검하라. 다른 지방에서 곡식을 옮겨오라.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라. 그의 여름 예상대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1447년입니다. 세종은 농사직서를 편찬했습니다. 그 안에는 6년간의 치국이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4월에는 평균 3촌, 5월에는 평균 4촌, 6월에는 평균 8촌. 이 패턴에 맞춰 농사를 지어라. 백성들은 더 이상 하늘의 기분에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종은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강우량 경보 시스템. 평년 대비 30% 감소주의보, 평년 대비 50% 감소경보, 평년 대비 70% 감소비상, 단계별 대응이 자동화되었습니다. 호조판서 이천이 감탄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왕이 없어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세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한 것이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하지만 시스템은 남는다. 1446년입니다. 경상도에 새 관찰사가 부임했습니다. 치국이 기록이 귀찮구만. 대충 하면 안 될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기록은 계속 쌓입니다. 비교됩니다. 거짓말은 들통납니다. 작년 이맘때 5촌인데 올해도 5촌? 날씨가 똑같을 리 없다. 거짓이군. 새 관찰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할 수밖에 없구나. 세종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치국이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다. 감시자라니요? 권력자를 감시한다. 권력자는 말로 속일 수 있다. 괜찮다, 문제없다. 세종은 치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속일 수 없다. 기록은 남는다.
비교된다. 책임을 묻는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권력자의 말이 곧 진실이 된다. 그래서 나는 치국이를 만들었다. 권력자인 내 말보다 숫자를 믿게 하려고. 1448년입니다. 김서방의 아들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치국이가 우릴 구했다는 거죠? 김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치국이가 우릴 구한 게 아니야. 예. 저것은 그냥 도구란다. 중요한 건 증명이다. 증명이요? 김서방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소용없었어. 관아에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끝이었지.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약한 사람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라. 치국이가 증명해줘. 비가 50% 부족하다고. 그럼 관아도 외면할 수 없고요. 그렇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권력자도 부정할 수 없어. 아들은 치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구나.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님은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으셨어. 하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셨지. 1450년 2월입니다. 세종은 병들었습니다.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야. 예, 아바마마. 치국이를 잘 지켜다오. 명심하겠습니다. 세종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작은 기구지만 백성의 목소리를 숫자로 바꿔주는 것이다. 세자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성은 약하다. 그들의 말은 쉽게 무시된다. 하지만 숫자는 다르다. 세종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해라. 왕은 만능이 아니다. 비를 오게 할 수도 없고 가뭄을 막을 수도 없다. 세종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것이 왕의 책임이다. 1450년 2월 17일입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서방은 치국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하께서는 비를 오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숫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21세기입니다. 서울 기상청입니다. 한 직원이 조선시대 치국이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400년 전 데이터가 지금도 쓸모가 있다니.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건 치국이만이 아니었구나. 데이터 행정의 시작이었고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구나. 복지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봅니다. 독거노인 비율 30%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40% 증가. 숫자가 보입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겠어. 이것이 세종이 만든 유산입니다. 시민단체가 정부를 감시합니다. 작년 미세먼지 50일이라고 했는데 올해 왜 30일입니까? 데이터가 있으니 비교가 가능합니다. 거짓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감시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비를 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가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했습니다.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할 수 없게, 몰랐다고 할 수 없게, 약자의 말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라 50% 부족하다로 예측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재난을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대응으로
권력을 감시했습니다. 기록이 남고 비교가 가능하고 책임을 묻게. 이것이 치국이입니다. 이것이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유산입니다. 5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같은 도구를 씁니다. 데이터, 실업률, 출산율, 범죄율, 미세먼지.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왜일까요? 세종이 말합니다. 자연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을 수는 있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외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꿉니다.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듭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약자의 고통을 증명해 줍니다. 치국이는 작은 기구였습니다. 높이 30cm. 하지만 그것이 시작한 혁명은 컸습니다. 데이터 행정, 증거 기반 정책, 투명한 정부, 책임의 시대. 580년 전 한 왕이 만든 비를 재는 작은 기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옵니다. 치구기가 물을 받습니다. 숫자가 기록됩니다. 그 숫자는 말합니다. 외면하지 마라.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약자의 고통을 증명하라. 이것이 세종대왕의 목소리입니다. 580년을 건너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오디오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